이번 시간에는 그 실력 다지기에 우리나라 그 통계 실업률이 상당히 그 현실 실업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 책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이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현실 실업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계 실업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쭉 그 실력 다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내면 통계 실업률이 낮은 이유. 현실 실업률은 뭐 우리 주위에 보면 다 실업자가들 같은데, 그죠? 그래서 현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가 우리 교재 한 4가지로 지적되어 있는데, 3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번부터 보면은 그 3번에 2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죠. 이제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일 놀다가 하루 가가지고 2시간 파타임으로 2시간 일했다. 이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도 실직은 안 되지만 노동 시간이 확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라고 여전히 분류되는 그런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우리 책에 3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실망 노동자들 많습니다. 실망 노동 효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실업자로 있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니까 적어도 4주 이상 구직 활동을 포기한 자죠. 이 사람들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이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되면 실업률이 내려간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수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국적으로 수험 준비생 아주 많습니다. 뭐 각종 공무원 시험, 뭐 그다음 취업 준비, 취업 시험 준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군 입대하는 그게 있어요. 군 입대하는 연도는 뭐 특별히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겠죠. 군 입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업률이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실망 노동자 많고, 수험 준비생 많고, 취업 준비생 많고, 군 입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또 실업률이 내려가고, 그다음 이제 3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많아요. 이 자영업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붕어빵 사업을 한다. 이제 손실이라. 붕어빵 사업하는데 계속 손실 나요.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요. 손실이 나도 계속 뭐 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이제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통계 실업률이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만요, 농업 인구들이 많아요. 농업 인구가 많아. 우리가 농업의 실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산업보다는 농업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업은 농한기라는 게 있잖아요. 좀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농번기에는 바쁘지만, 농한기에는 일이 없죠. 일이 없어 그냥 집에서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농업 인구로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농업 인구가 많은 것도 이제 실제적인 실제적으로는 실업자가 많이 보이지만은 그 통계 실업률은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요 4개가 이제 그 이유가 됩니다. 잘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4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럽의 종류와 대책 원인 쭉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럽의 각종 시럽의 종류들이죠. 여기 쭉 적혀 있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만 보셔야 됩니다. 그 표를 보시고 시럽의 각종 종류와 원인, 대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크게 우리 시럽을 크게 나누면 자발 시럽과 비자발 시럽으로 나눕니다. 자발 시럽, 비자발 시럽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죠. 자발 시럽과 비자발 시럽. 자발 시럽은 말 그대로죠. 여기 취업할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는 일시적 과정의 시럽입니다. 그죠? 자, 요 자발 시럽은 이름부터 말씀드리고요. 자발 시럽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이니까 마찰이다 해서 마찰적 시럽 혹은 탐색적 시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이라 보면 돼. 마찰적 시럽, 탐색적 시럽이라 부르고요. 요거 이제 하나, 여기 자발 시럽의 구체적인 요인, 구체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은 여러 개 많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심각한 비자발로 경기적 시럽. 좀 단기에 심각한 비자발 시럽. 비자발은 어디론지 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려고 하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시럽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시럽,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시럽. 요 두 개가 핵심적인 비자발 시럽의 핵심적인 시럽입니다. 그 외 밑에 이제 우리 저 위에 보면 계절 기술 잠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계절적 시럽, 기술적 시럽, 잠재적 시럽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여기도 이제 비자발이고요. 하여튼 자발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는 일시적 과정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시적 시럽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제 경기적 시럽이 뭐냐? 말 그대로 경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불황 때, 불황이면 국민들이 소득이 없고 빵을 안 사 먹죠. 물건을 안 사 먹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가동률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가동률을 줄이면서 실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작아지는 거죠. 불황 때 수요 부족에 의한 시럽입니다. 자, 요 수요 부족 시럽. 자, 이거 잘 기억해요. 경기적 시럽, 수요 부족 시럽입니다. 수요 부족은 이제 우리가 상품을 안 사 먹는다는 거죠. 상품을 안 사 먹으니까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가동률이 떨어져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 부족 시럽, 요거 하나뿐입니다. 경기적 시럽, 불황 때 수요 부족에 의한 시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적 시럽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시럽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포괄적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시럽인데요. 그래서 구조적 시럽이라는. 근데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 앞에서 최저임금제나 효율임금 이런 것도 다 비자발 시럽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일치가 안 되죠.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그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한 데가 초과 공급에 의한 그 비자발도 구속 시럽입니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효율성 임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자면 효율성 임금에 의한 비자발 시럽, 구속 시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 사형화의 길을 걷는다. 사형화의 길을 걸으면 이제 이미 그 산업은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산업의
취업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실직이 되죠. 사용화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요, 지금 일손이 딸려. 근데 A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해. 이 산업에서는 A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실직자들은 많은데, 이 A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은 없어. 그래서 실업자들은 많은데 이 기업은 인력난이 생깁니다. 그 A라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이 없다.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실업자가 없다는 거죠.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지역에 큰 두 빌딩이 딱 있는데요. 한쪽은 건설업이고 한쪽은 IT 업계라. 그러면 건물이 나란히 건물 두 채, 한쪽은 IT 산업의 건물이고 한쪽은 건설업의 산업이라. 근데 IT 산업 쪽에서는 지금 호황이 돼가지고 이게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그다음 건설업은 침체로,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은 실직자들이 전락되고 있는데 그 옆에 건물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건설업체에 이제 불경기라서 실업자가 발생할 때 이 실업자들이 IT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뭐 그런 현상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이게 한 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또 타 산업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자,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구속실업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실업자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마찰 자발 실업 아니고 마찰 탐색 실업 아니고 경기직 실업 아니고 뭐 계절 기술 잠재도 이런 것도 뭐 명백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상한 실업자를 물어봤을 때 구소득 실업이라고 하면 돼요. 이 구소득 실업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계절 변동에 따른 실업이죠. 계절 변동. 우리가 아까 뭐 농업도 이야기했잖아. 농번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많지만 농한기 때는 거의 실직 상태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계절 변동에 따른 실업이고, 기술적 실업은요, 기술 진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전자 시스템 이런 게 도입되면서 사람이 손으로 하던 일이 이제 대신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실직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술 실업이고, 잠재적 실업은 잠재적 실업. 그러니까 취업은 돼 있는데 생산성이 있으나 마나 생산성이 제로인 취업자. 생산성이 제로인 취업자를 말합니다. 취업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에 취업은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농업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사람이 빠져버려도 그 쌀 생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이 제로인 취업자. 또 우리 도시 근대에도 아주 전통 낙후된 이런 비근대적인 그런 산업에 보면, 아주 영세 산업에 보면은 취업은 돼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빠져버려도 생산성에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잠재적 실업자랍니다. 취업은 돼 있어. 근데 있으나 마나한 취업자를 말합니다. 잠재적 실업.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실업자들 다 이렇게 이제 종류를 다 알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세 개입니다. 위에 세 개. 많이 무너지는 실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책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책. 자, 대책. 요 대책은
그래도 자발 실업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자발 실업이라도 줄이려면은 당연히 이제 정보 제공, 직업 소개서 할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리를 옮기는 게 이직하는 것을 빠르게 부드럽게 하게 하겠다는 거죠. 유연성 제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실업보험제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 우리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이 됐을 때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게을리 합니다. 계속 더 좋은 데를 찾고자 하죠.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 안 나오면은 실직인 상태에 월급 안 나오면은 빨리 뭐 어디론지 갈 건데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이렇게 계속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이런 게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업보험제도는 자발 실업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 도덕적의 일을 하죠. 우리가 실업보험제도의 도덕적의 일은 자기가 실직이 됐을 때 급여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는 뭐 그런 게 도덕적의 일인데 그걸 개선시키겠다는 거죠.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이런 게 그 대책입니다. 그죠? 우리 책에도 그리 되어 있죠.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유연성 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수요가 부족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그럼 우리의 총수요 확대책, 수요 확대책. 우리나라 전국에 물건 사먹는 수요 확대책을 써야 되는데, 확장 재정 정책과 확장 금융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수요 확대책은 확장 재정은 정부가 하는 건데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가 막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텍스는 감면하고 하는 겁니다. 텍스는 깎아주고 정부 지출 늘리고 이런 걸 우리가 확장 재정이라고 그래요. 확장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확장 금융 정책을 써야 됩니다. 통화량 늘리고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려주고 금리 같은 거는 낮춰주는 겁니다. 금리는 이자율 같은 거는 낮춰주고 통화량을 늘리고 하면은 소비 투자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 수요가 확대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총수요 확대책이거든요. 이렇게 확장 재정, 확장 금융, 중앙은행은 금융정책, 정부는 재정정책 이런 걸 통해서 수요 확대책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구속 실업에 대한 대책은 이도 대책도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훈련 등 인력정책입니다. 인력정책 역시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직업훈련, 교육훈련, 인력정책이 그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농한기에는, 농번기에는 이제 농업을 하고, 농한기에는 다른 뭐 업종을 하도록 이렇게 업종 전환 유도 뭐 이런 게 되겠고, 책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죠? 부호 발생이나 계절에 따른 업종 전환 유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요거는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노동자가 축출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가 축출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산업에는 더 이상 노동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 산업으로 이제 이것도 교육훈련, 인력정책 등으로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이 제로인 취업자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대책은 주로 농촌에 많으니까 이게 주로 농촌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좋은 영농 기법이나 농기계나 이런 이제 선진국의 영농 기법들이 이게 도입되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 농업에 존재하지만은 생산성이 제로인 취업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이제 도시에서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이 사람 여기서 눈칫밥 먹고 안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도시공업주로 넘어와서 일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상당히 좋죠. 농촌도 쓸데없는 사람이고 밥만 축내고 있는 사람이죠. 생산성이 제로이니까 이 사람 빠져서 농촌에도 실질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시로 와가지고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일자리 잡아가지고 또 일을 하니까 도시공업도 좋고, 여기 우리 이제 루이스의 이중경제발전론, 루이스의 이중경제발전론에서 우리 저번에 앞 시간에 그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 그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죠. 노동의 이동,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 이동, 그와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뭐 이것도 교육훈련 뭐 이런 거고요. 뭐 부호발생이나 뭐 책이 있으니까 뭐 이건 별로 중요한 실업자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책이 잘 정리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팁을 몇 개 드리는데 반드시 이제 여러분 요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